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그 첫 인사 작품이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 첫 인사가 민정수석이죠. 민정실이 있어야 이제 인사검증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민정수석부터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 특수부 검사 출신의 오광수를 이제 민정수석에 지명했는데 처음부터 여러 논란이 많았어요. 일단은 특수부 검사가 검찰 개혁할 수 있냐?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대륙 아주에 있으면서 정관 예우 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거 쌍방울 대북 송금의 안부수를 변호한 게 아니냐? 또 도이치모터스의 그 관련자를 변호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온갖 논란이 있다가 급기야 이제 이거 부인이 부동산을 이제 이거 명의신탁 차명으로 이제 이거 보유한 거 아니냐? 이게 아마 결정타죠.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조세포탈, 범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제 이거 차명 대출 의혹이 또 나왔죠. 저축은행이 그 대출을 15억 받는데 차명으로 받은 게 아니냐. 논란되니까 이제 그 대출은행의 사주가 내가 대출 받은 거다. 이런 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막 놓으면서 여론이 너무 악화됐어요. 이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좌파들이 먼저 물어뜯은 거예요. 특히 경향신문. 그러가 이제 끝내 오광수가 사의를 표시했고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그 첫 인사 작품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이 처참한 대실패록의 인사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계속 있겠죠. 앞으로 이제 그 김민석이도 위태위태합니다. 김민석이는 이게 제가 따로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요즘 계속의 그 안보실장 위성락, 여기도 이제 그 부동산 80억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력서열 1위가 김현지, 2등이 정진상, 3위가 이제 이한주라고 했잖아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는 이제 아예 그냥 어린이날 자기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한테 상가 하나씩을 영등포에 선물해버리는 이런 이제 그 투기꾼 중에 투기꾼, 이한주. 앞으로 이게 줄줄이 낙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누가 차기 민정수석이 될까? 이것도 이제 관심사죠. 차기 민정수석이 누가 될까? 지금 현재 그 1순위는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이태영은 이제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승진하는 거죠. 원래 이제 오광수가 한 1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태영이가 민정수석 이어받기로 원래부터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태영이가 만약에 민정수석이 되면 저는 오광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이태영은 누구냐면요. 이태영은 이제 검사를 갖다가 부장검사까지밖에 못했어요. 일단 이제 검사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장악도 안 되죠. 의정부지검의 차장검사가 마지막 검사입니다. 의정부지검의 차장검사인데 자기가 이제 수원지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해경궁 김씨 사건 기억나죠? 해경궁 김씨 김혜경 사건. 이게 이태영의 후배 검사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이 나옵니다. 이태영이가. 내가 이제 잘 부탁해서 내가 데리고 있었던 검사다. 내가 이게 어떻게든 처리 잘 봐줄게. 이래가지고 이게 해경궁 사건을 변호하고요. 그 사건을 이제 기소중지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을 강제입원 시킨 적이 있다 없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2019년에. 1심, 2심, 3심, 파기환송. 이렇게 4번 재판했잖아요. 그때 형을 강제입원 시킨 적이 없다. 그때 권순일이 기억나죠? 요 4번 중에 3번을 변호한, 이게 바로 이제 이태영입니다. 근데 이태영이가 민정수석이 되면요. 심각한 문제 되는 게 쌍방울하고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태영이가 법무법인 M을 했거든요. 영어로 이제 법무법인 M.
근데 그때 이남석하고 이태영이 둘이가 했어요. 근데 이남석이 컴퓨터에서 수사 기록이 몰래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밀이 누설된 거 아니냐, 이런 게 엄청난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무법인 M의 변호사가 5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4명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했다. 그 중에 그 전치영이라고요. 이번에 공직기강 비서관에 내정된, 이게 바로 이태영의 똘만입니다. 법무법인 M에. 그러니까 이제 그 쌍방울하고 유착도 나오고요. 특히 우리 고 이병철 씨, 돌아가신 이병철 씨가 이제 그 녹취록에 보면 그때 그 쌍방울에서 이태영 변호사인데 현금 3억에다가 그 다음에 그 CB로 전환사채, CB로 이제 그 변호사비를 20억을 총 23억을 대납한다. 이런 이제 그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태영이가 민정수석이 되고 또 이제 그 이태영 밑에 있던 전치영이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의 변호했던 이장영 판사 출신 이장영이가 법무비서관이 되고 이러면 이게 그 민정실은요 이재명의 개인 로펌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민정실이 이재명의 개인 로펌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제 이태영이가 되면 쌍방울하고의 유착,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다음에 무엇보다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게 그 이남석 변호사 컴퓨터에 그 로펌에 나왔다. 이거는 이제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태영은 이재명 사건만 다 변호했지 실제 검찰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수부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겨우 이게 부장검사다 놓은 거예요. 아마 이제 그 검찰 장악 무게감독이 다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냥 이태영이를 민정비서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람에게 물색해 볼 수도 있겠는데 과연 이게 그 적임자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 조국이처럼 교수 출신을 쓰면 또 이게 검찰 장악이 안 되거든, 개혁이. 조국이처럼 교수를 쓸 수도 없고. 그런다고 이게 민정수석을 정치인을 쓰기도 이게 그렇고. 또 근데 특수부 검사 쓰려니까 또 이게 논란이 될 거죠. 뭐 검사들 중에 깨끗하게 완벽하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그 누굴 민정수석 쓸지 상당히 관심사인데 쉽지 않을 거다, 인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순위는 내부 승진, 이태영 민정비서관을 이제 민정수석으로 끌어올리는 이게 1순위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근데 이태영은 제가 금방 말한 이런 데 그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요, 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정실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사를 법무부에 넘기고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민정수석실을 결국 부활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없애버리니까 민정실이 없으니까 이게 대통령이 공직을 바로잡을, 기강을 바로잡을 이런 게 방법이 없다 이거죠.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고 대통령의 그 창이 되고 대통령이 방패가 되는 이런 민정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던 게 저는 가장 아쉬웠던 점인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부 그 이재명의 사설 로펌처럼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앞으로 이게 과연 이태영 변호사가 민정수석까지 될지 이것도 한번 이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검찰개혁을 잘 뭐 한다고 이재명이가 지명한 오광수가 이재명 정권 들어서 최초로 낙마 1호가 됐다. 이거는요, 앞으로 그 연쇄적인 이재명의 그 인사 참사의 이제 그 시발탄이다. 앞으로 그 줄줄이 인사 참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정실이 개판인데 제대로 이게 검증이나 되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이게 뭐 자기들이 도덕성이 개판인데 아니 이태영이부터 전치영이 전부 쌍방울에 이사하던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그 자들이 검증을 하니 그 검증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깨끗해야 검증도 제대로 할 텐데 본인들이 전부 그 쌍방울에
타기 빌붙어 가지고 얻어먹던 이런 자들이 전부 민정 라인에 붙어 있다. 심각한 게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광수가 낙마한 거는 인사 대참사에 이제 그 서막이 울린 거고요. 앞으로 줄줄이 김민석이나 이한주까지 줄줄이 낙마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차기 민정수석으로 이태영이가 유력한데 절대 이자는 민정수석감이 아니다. 민정비서관감도 아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재명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을 누구를 해야 되나. 또 이태영을 올리려니까 또 비난 여론이 엄청나고요. 이태영도 한번 검증해보면요. 정관 내오르기 엄청난 게 나올 겁니다. 23억 대납부터.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가요. 원래 민정실이란 게 공직자들 검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정실부터 확실하게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민정실에 4명의 비서관을 두거든요. 4명. 지금은 이제 3명은 바로 전부 다 변호인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태영 변호사가 이제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전치영이가 공직기강 비서관. 그 다음에 이재명의 대북 송금 맡았던 이장영 변호사가 법무비서관. 지금 하나가 공석이에요.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한답니다. 사법제도비서관. 여기도 과연 누가 올까? 여기도 이재명의 변호인이 오지 않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감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사법제도비서관까지 이재명의 변호인이 오면요. 그러면 완벽하게 수석부터 비서관이 전부 5명이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 되는, 이거야말로 진짜 변호사비 대납 중에 대납이다. 변호사비를 공직으로 대납하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특히 제가 알기로요. 이태영 변호사한테 얼마 줬을까, 이재명이가. 제가 알기로 500 이상씩 준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바로 대납 아닙니까? 정관 중에 정관을 변호사비 500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고 500 이상 주고, 그 다음에 공직이나 배지로 대납하면 이거야말로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태영 변호사가 민정수석이 되거나 또 다른 변호사가 됐을 때 딱 정식 임명이 됐다. 이럴 때는 너 얼마씩 받고 변호했냐? 이재명이한테 얼마씩 받았냐? 제가 알기로 500 이상씩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말이 되냐? 다른 사건들은 몇 억씩 받으면서 500 받고 그냥 사회자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공직으로 대납받는 이 문제를 적극 이슈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